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에스트라 8회 김봉주가 죽었던 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세음은 미루고 미루던 레밍턴병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음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의 시간 동안 베토벤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김봉주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강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공연 직전 레밍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김필의 말에 두려움이 심해져 김봉주와 배정아의 환영을 보고 결국 콘서트 도중 쓰러졌죠. 베토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과 맞서서 싸우려는 결연의 의지를 담은 운명 교향곡을 연주하다가 결국 쓰러진 세음을 보니 세음이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에 지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전 세음이 결국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에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 1악장이 예상치 못한 운명에 맞닥뜨린 인간이 느끼는 실패와 좌절감을 비통하고 웅장하게 표현했다면 2, 3악장을 지나 4악장에서는 운명의 좌절을 승리로 만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즉 세음이 지휘했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은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포디움에서 쓰러진 세움 또한 결국 운명의 비극을 넘어서고 좌절을 승리로 만들어 가겠죠. 근데 세음이 쓰러지자마자 관객석에 있던 유정재가 쏜살같이 뛰어 올라와서 세음의 뺨을 어루만지는 장면, 저만 설렌 거 아니죠? 유정재랑 차세음이 잘 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톱어볼게요. 첫 번째, 이루나의 수상한 행동들이 의미하는 것. 두 번째, 호텔 로비에서 세음을 봤다는 김필의 말이 거짓말인 이유. 세 번째, 세음이 김필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한 진짜 이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김봉주가 죽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는 김봉주의 지문과 B형 여자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음의 손바닥에 난 상처가 정말로 깨진 양주병에 의한 것이라면 세음이 다른 곳에 상처가 있지 않은 이상 김봉주 칼에 묻은 B형 여자의 피는 세음의 피가 아닐 수 있죠. 피가 칼 손잡이가 아니라 칼날에 묻어 있었거든요. 또한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해서 B형 여자가 김봉주를 죽였다는 공식이 성립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칼에 김봉주의 지문이 묻어 있었으니 김봉주가 휘두른 칼에 B형 여자가 다쳐서 피를 흘렸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이루나가 김봉주가 죽던 날 그를 만난 B형 여자일 확률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루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바이올린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일 때 세음의 음악을 듣고 다시 꿈을 꿀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루나에게 세음은 꿈이고 용기를 줬던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루나가 세음을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집착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루나가 김봉주의 죽음과 이하진의 차 브레이크 고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특히 몸이 아픈 세음을 간병하던 루나가 유정재의 전화를 수신 거절하는 모습에서는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마에스트라 원작인 피라모니아 드라마 영상을 보면 이루나 역할의 배우가 유정재 역할의 배우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장면이 루나가 세음을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유정재를 유혹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세음에게 보여주려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정재가 차세음 말고 다른 유혹에 흔들릴 것 같진 않지만요. 한편 김필은 김봉주가 죽던 날 밤 호텔 로비에서 세음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를 건네려고 호텔에 찾아왔다가 세음을 만났고 갑자기 사라져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전 김필이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세음이 김봉주의 전화를 받은 시간은 1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럼 세음이 12시 10분이 넘어서 호텔을 나갈 건데 그런 늦은 시간에 합의 이혼 서류를 들고 세음을 찾아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호텔에서 방금 나온 세음이 발이 너무 아프니까 신발을 갖다 달라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세음은 호텔에서 나올 때 실내에서 신던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나왔어요. 만약 발이 아프다면 호텔에서 나온 직후가 아니라 세음이 김봉주를 만나고 한필 지휘자실로 갔을 때 그때가 발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김필이 그날 밤 일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세음에게 얘기하고 세음이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한편 세음은 한필을 떠나는 단원들을 하나씩 만나 복귀를 권유했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고 단원들의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단원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한필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어필했죠. 이럴 때 보면 차세음이 진짜 사람을 담백하게 홀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세음은 KVN 대표를 찾아가 한필에 대한 다큐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큐 방송 3일 전에 차세음과 김필의 이혼 기사가 나가고 다큐의 진행자가 김필이라면 이혼하기 전 두 사람이 찍은 다큐는 시청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세음은 이 다큐로 두 가지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지막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한필을 살리고 김필을 물먹여서 이혼을 수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KBN 대표에게 이혼 관련 이야기는 유정재와 김필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을 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세음은 이혼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과 김필이 더러운 짓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구한 김필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합의하게 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또한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느냐, 배우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요.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고 해요. 김필은 김봉주가 죽었던 날의 일을 세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레밍턴병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합의 이혼을 하며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세음이 레밍턴병에 걸렸다는 확진을 받으면 세음을 금치산자로 청구해서 이혼 소송을 무효로 만들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음은 김필의 이런 계략까지도 눈치채고 있던 것 같아요. 김필과 이하진의 불륜 사실을 김봉주가 처음 유출했을 때 세음은 뉴스에 나와 김필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을 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지금 김필은 세음이 레밍턴병에 걸리면 포디움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한 걸 가지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며 세음을 압박하고 있지만 세음이 대중들에게 약속한 건 포디움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김필은 그때 세음이 남편을 완벽하게 믿고 있으나 그가 바람을 폈다면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던 세음의 말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나 봐요. 세음이 김필과 이혼을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대중들은 두 사람의 뜬금없는 이혼이 당연히 김필의 외도 때문이라는 걸 눈치챌 겁니다. 김필의 상간녀가 한필에 있다는 소문도 퍼졌었으니 사람들은 한필 다큐를 보며 그 안에서 상간녀가 누구인지 찾아내겠죠. 또한 한필 단원들은 이하진의 신체적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하진이 철분을 먹고 있는 걸 마요섭이 봤고 바이올리스트들은 이하진이 살이 약간 올랐고 힐이 아닌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죠. 저는 한필 다큐로 인해 김필과 이하진이 불륜남과 상간녀의 이미지를 제대로 안고 가며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 같아요. 그럼 세음과 김필의 이혼 소송은 무조건적으로 세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